고령 환자분들이 많은데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술을 안 하고도 어떻게 이제 극복이 가능한 건지. 이 퇴행성 척추 변형이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술을 요하는 단계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안녕하세요.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홍보위원회 이사 고명진. 네, 윤종원입니다. 오늘은 대한척추변형연구회 전 회장님이신 이정길 교수님 모시고 허리 앞구분증 또는 꼬부랑 허리병이라고 하죠. 퇴행성 척추후만 변형에 대한 진단 그리고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퇴행성 척추 후만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꼬부랑 할머니 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면서 걸을 때 앞을 잘 쳐다보지 못하게 되면서 그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점점 그 환자 수가 증가하고 이런 환자들은 삶의 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은 정상인들의 척추를 옆에서 찍어서 보시면은요, 경추와 요추는 이렇게 C자형으로 돼 있고 흉추는 역C자형으로 돼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퇴행성 이런 척추 변형 환자들은 요추 이런 C자 전망각이 많이 감소되어서 허리가 일자 허리가 되고 또 시간이 흐르면은 더 앞으로 굽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면은 뒤쪽에 있는 근육이 굉장히 힘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쉽게 피로해지고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은 이제 근육이 위축이 되고 오랫동안 이런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체가 결국은 앞으로 구부러지고 정면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저 사진만 봐도 근육들이 너무 힘들어서 막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은 설거지하는 동작으로 하루 종일 이렇게 서 있는 것이나 이제 다름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러면 이런 퇴행성 척추 변형이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한 것일까요? 결국은 이거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결국은 일반적으로 척추 관절이나 추간판이 퇴행성 변화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척추 뒤쪽에 척추 기립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약화가 되는 겁니다. 또는 그 이전에 척추 수술을 함으로써 근육이 손상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전에 척추 수술을 고정 수술을 했는데 제대로 전망각을 만들어주지 못하면은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퇴행성 척추 변형의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술을 안 하고도 어떻게 이제 극복이 가능한 건지 그런 게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퇴행성 척추 변형이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술을 요하는 단계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 단계, 초기부터 중기에 많은 환자분들은 이런 통증에 대해서 일반적인 약물 치료라든가 주사 치료를 하고 또 척추 기립근 강화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면은 수술까지 가지 않고 통증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진행이 되어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통증 조절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수술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기 전 단계, 이제 초기 단계에 정확하게 진단을 통해서 운동 치료 그리고 약물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퇴행성 척추 변형 환자분들이 제가 경험하기에 보통 60, 10대 이상의 고령 환자분들이 많은데 척추 변형 수술은 큰 수술입니다. 척추체 뒷부분을 제거해서 절골술이 필요하고요. 보통 8개나 9개 척추체를 나사모 고정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 수술하고는 다르게 이거는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출혈량도 많은 그런 대수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있습니다. 통증으로 거의 거동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은 삶의 질이 떨어지고 수명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수술의 위험성보다는 더 얻는 것이 더 클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준비한 동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그 동영상 보시면서 설명 한번 해주시면 네. 이해가 잘 가실 것 같습니다. 네네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수술 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지금 환자가 몸이 많이 앞으로 구부러져 있고 지금 5m도 못 걸어서 바로 통증 때문에 쉬어야 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변형 수술을 하고 이분은 10일 후에 촬영한 영상을 보면은
환자 몸이 반드시 세워져 있으면서 네, 계속해서 오랫동안 20m 이상 잘 문제없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몸을 반드시 세워주면은 통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정말 이제 수술하기 전하고 수술 후가 확연하게 달라지셨는데요. 아까 사진 보시면 수술할 때 삽입되는 기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제 수술 이후에도 이제 추적 관찰이나 추후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술하시고 어떤 점들을 주로 조심하셔야 될까요? 척추 변형 수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후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움직이던 척추체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고정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또는 평소에 움직일 때처럼 과도하게 앞뒤로 움직임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결국은 아무리 단단한 쇠도 이런 삽입된 기구들이 풀리기도 하고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 수술 고정해 놓은 그 윗부분에서 척추체 골절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벼운 산책이라든지 물속에서 걷는 거라든지 이렇게 가벼운 운동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물론 주기적으로 엑스레이 추적 검사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올바른 척추 건강 정보는 척추TV가 네, 국민의 척추 건강은 척추신경외과가 지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척추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